배경 없는 며느리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제 진짜 부잣집 딸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과거 며느리를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글로벌 호텔 최상층 회장실에서 한 여자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엄마와 마주선 그 여자는 바로 버려진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건물의 모든 것이 우리 편이야.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로비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배경 없는 며느리, 부모도 없는 것이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려던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경계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누가 보낸 것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받아들었습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남성은 깊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편지와 호텔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아, 오늘만큼은 엄마를 믿어줄 수 있니? 글로벌 센트럴 호텔 최상층으로 와줘.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 왔단다.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씨체가 어릴 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사진 뒤에 적힌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요.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글로벌 센트럴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비싸던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겠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거대한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로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려던 저를 한 직원이 다가와 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미 연락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특별 안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직원은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로비 한쪽에 있는 금색 문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문에는 최상층 전용이라는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쪽 벽면이 온통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움츠러든 어깨, 화장기 없는 얼굴, 각산 옷차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직원이 작은 화면을 켜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래 연회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호텔 지하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붉은 카펫과 하얀 꽃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인물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손을 잡고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역시 회장님 따님이시니까 품격이 다르세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화면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 새며느리는 바로 제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 비용 걱정은 마세요. 곧 아버지 쪽에서 상속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새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지. 전에 있던 그 애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얼마나 속 썩였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쓰렸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회장님이 누구인지 상속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커다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째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가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작은 소리로 부르자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살아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설명할 게 너무 많구나. 엄마는 제 손에 작은 카드 하나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실 출입 카드와 임시 임명장이야. 오늘 하루만큼은 이 건물의 모든 것이 우리 편이란 뜻이지. 저는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내가 겪어온 결혼 생활, 시댁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7년 동안 시어머니가 너에게 한 말들, 배경 없는 며느리, 부모도 없는 것이, 심지어 명절마다 너를 부엌에 혼자 가둬놓고 친척들 앞에서 무시한 것까지 다 안다고. 엄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키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야. 저는 엄마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실 모니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 연회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옛날 얘기는 하지 말아요. 새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우리 며느리가 곧 큰 상속받을 텐데. 시어머니가 연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전에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하객 중 한 명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의 얘기는 하지도 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속 썩였는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7년이나 참고 사셨네요? 참긴 뭘 참아.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그냥 뒀지. 근데 이제 진짜 좋은 며느리 만났으니까 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 하나에 목숨 걸고 있어. 새며느리가 호텔 회장 딸이라는 말만 듣고 완전히 믿어버렸단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엄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응. 상간남과 함께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시댁이 돈과 체면에 얼마나 약한지 미리 파악하고 말이야. 모니터 속에서는 연회장 담당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결혼식 비용 결제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비용 말이에요? 우리 아들 카드로 긁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곧 몇십억씩 받을 사람인데 이 정도가 뭐가 문제겠어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 아버지 쪽 상속 이야기가 곧 나올 테니까요. 새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속아도 되는 건가요? 너희 시댁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소문과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실제로 확인은 안 해보지. 엄마가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무시했던 거야. 너는 부모도 배경도 없어 보였으니까. 엄마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모른 척 하셨어요?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야.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지켜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호텔 직원들 중에 내 사람들이 있어. 너희 시댁 근처에도 계속 누군가가 있었고, 엄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전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대출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소심해. 큰 그릇이 못 되겠어.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오빠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새며느리가 전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큰 돈이 들어올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제 아버지가 글로벌 호텔 체인 회장이시거든요. 새며느리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다른 집안은 다르구나. 하객들의 반응을 보며 시어머니는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런데 새며느리 분 아버지가 정말 여기 호텔 회장이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안 그러면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진짜 이 호텔 회장이에요? 응, 그렇다. 엄마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너는 내 딸이고 이 호텔의 유일한 상속자야. 엄마의 말에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오늘 밤 저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결혼식이 시댁 몰락의 시작점이 될 거란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어젯밤 준비해 주신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아가씨, 급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엄마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 팀장? 엄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호텔 내부 보안 카메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린 신부와 함께 움직이는 낯선 남자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새며느리가 모르는 남자와 호텔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엄마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해외에서 금융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김 팀장의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물어보자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엄마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호텔 상속 구조와 회장님 일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외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 정보? 회장님에게 숨겨진 딸이 있고 그 딸이 바로 어제 결혼한 신부라는 내용입니다. 김 팀장의 설명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시댁분들이 돈과 체면에 약하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습니다. 엄마가 화면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시댁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구나.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호텔 계열사 명의와 신용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어. 엄마가 김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봐. 네, 회장님. 이들은 가짜 상속 구조를 만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다른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아가씨의 과거 혼인 기록과 신상 정보가 왜곡된 형태로 외부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정보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들은 아가씨를 가짜 딸로 만들어서 진짜 상속자인 신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재무 담당 이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결혼식 관련 대출이 연쇄 보증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쇄 보증이 뭐가 문제야? 신랑 명의로 받은 대출이 여러 곳과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엄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데? 최소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호텔과 연결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엄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법무팀과 재무팀을 긴급 소집해야겠어. 엄마가 김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이 나가고 나서 엄마와 저만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돼. 그때 저는 문득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방에 두고 온 낡은 가방 안에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연락처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연락처? 아버지가 대학 때 함께 공부하셨던 분인데 지금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어떤 변호사? 국제금융범죄를 담당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첩에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수첩을 가져와야겠어. 엄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올게요. 아니야, 너무 위험해. 사기꾼들이 내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람을 보내자. 주소만 알려줘. 저는 아버지 집 주소를 적어서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응? 아버지 방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있어요. 낡은 갈색 수첩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사람 한 명 보내주세요. 통화를 마친 엄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범죄야.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죄. 엄마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와 전남편도 피해자인 거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 하지만 너를 그렇게 대한 건 변명할 수 없어.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정면으로 맞서겠어. 1시간 후, 김 팀장이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갈색 수첩을 받아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 연락처를 찾아낸 저는 엄마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박재훈 변호사, 국제금융범죄 전담. 엄마가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전화번호도 있네. 지금 바로 연락해봐. 제가 직접 전화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 친구시니까 너가 직접 하는 게 좋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리다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재훈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영수 선생님의 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 형님의 딸? 그럼 지금 몇 살이신가요? 32이에요. 아, 그때 그 어린 아기가. 왜 갑자기 연락을 주셨나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국제금융 사기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새며느리가 호텔 회장 딸이라고 속여서 결혼한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미 며칠 전부터 추적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이 해외에서 저지른 사기 전력을 조사 중이었어요.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전화를 함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 영수 형님 부인이신가요?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저희에게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엄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여러 나라에서 같은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부유한 집안에 접근해서 가짜 상속자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이는 거죠. 그럼 저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건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박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증거가 부족해서 검거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의 제안에 엄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글로벌 센트럴 호텔로 가겠습니다. 회장실에서 뵙죠. 전화를 끊은 후 엄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반격으로 전환하는 거지. 엄마가 회장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야. 그리고 이 호텔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고, 엄마의 말에 저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 아버지의 딸이니까. 그때 김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래 연회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데? 신랑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를 곧 회장실에 초대받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김 팀장이 태블릿을 켜며 보여줬습니다. 화면에서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의 손을 잡고 연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이 호텔 회장이시거든요. 곧 정식으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 호텔이 다 며느리 것이 되는 거네요? 하객들의 반응을 보며 새며느리가 우쭐해했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는 안 했지만 곧 회장실에서 공식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새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저들이 가장 확신에 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회장실 초대를 요청할 때지. 아마 오늘 저녁쯤 될 거야. 엄마가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자료와 증거를 하나로 묶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공식 문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어떤 문서 말씀이신가요?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이름이 들어간 정식 상속 구조 문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이 바뀌는 시점이 될 거라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며칠 후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회장실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잠은 잘 잤어? 네, 그런데 아직도 꿈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엄마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오늘 하루만큼은 내게 이 호텔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권한이요? 그래.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엄마가 책상에서 공식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임시 권한 위임장이야. 서명하면 오늘 하루 내가 이 호텔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네, 왜 엄마가 떠나셨는지, 왜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는지.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자존심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게 문제였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못마땅해 했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아니야.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안에서 내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거든. 저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내 아버지와 너를 지키려면 말이야.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해외로 나간 뒤 혼자서 사업을 키웠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구나. 힘들었지. 하지만 언젠가는 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럼 지금까지 계속 절 지켜보셨던 거네요? 그렇다. 내가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구박받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말이야. 그때 김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벌써? 빠르네. 모셔와.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영수 형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박 변호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엄마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기꾼들의 해외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사기 사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뜻이네요? 제가 물어보자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을 속인 가짜 서류, 위조된 신분증명서, 해외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댁에서 진행한 대출과 카드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김 팀장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상속 이야기를 믿고 무리하게 진행한 모든 금융 거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시댁도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복잡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다른 문제겠죠. 아가씨를 그렇게 대한 건 말이에요. 그때 김 팀장이 태블릿을 켜며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지금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 모인 시어머니와 새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회장실 방문을 요청하고 있어요. 김 팀장의 말에 저와 엄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프런트 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장님 따님이거든요. 정식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회장실 방문이 어렵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약속이 필요해요? 가족인데요? 새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호텔 회장이시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프런트 직원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안 되나요? 가족끼리 만나는 건데 뭐가 그리 복잡해요?
규정상 어려우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네. 진짜 딸이라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당황하며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들을 올려보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엄마가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올려보내세요. 회장실로요. 네, 알겠습니다. 김 팀장이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야. 공식 발표를 먼저 할 거야. 엄마가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전체 방송 시스템으로 진짜 상속 구조를 공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와 함께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들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방송을 시작할까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아가씨도 준비되셨나요? 박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죠. 엄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새며느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들이 올라오기 전에 방송부터 할까요? 그래, 그게 더 효과적일 거야. 엄마가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전체 방송 준비됐나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엄마가 지시하자 김 팀장이 방송 장비를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센트럴 호텔 고객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회장입니다. 오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새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로벌 호텔 그룹의 공식 상속 구조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세요? 새며느리가 엄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 호텔의 회장입니다. 엄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인사드려야겠네요.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새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라고요? 엄마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글로벌 호텔 체인 회장이시잖아요. 새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의 유일한 상속자는 제 딸 한 명뿐입니다. 방송 소리에 시어머니와 새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딸이 바로 저예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호텔의 상속자니까요. 무슨 헛소리야. 상속자는 우리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 변호사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새며느리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국제금융범죄전담 변호사 박재훈입니다. 범죄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새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저지른 사기 행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기라고요? 그게 무슨 가짜 신분증명서, 위조된 상속문서, 해외 계좌 불법 거래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 며느리가 사기꾼일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새며느리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증명이 뭘 필요해?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여기 회장이시잖아. 시어머니가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에요. 새며느리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당신 아버지라고요? 엄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글로벌 호텔 회장 딸이니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한 명뿐이고 그 아이는 바로 저기 서 있어요. 엄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애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구박했죠?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배경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명절마다 부엌에 혼자 가둬놓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죠?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바로 여기 호텔의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엄마가 방송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 새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새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호텔에 와 있는데 상황이 이상해.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계획대로 하면 돼. 계획이 뭐예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새며느리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상간남과 통화하신 거죠? 상간남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예요. 그 남자친구가 바로 국제사기꾼이에요. 박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죠? 해외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어요. 사진을 본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경찰과 홍콩 경찰이 수배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결혼식 비용으로 얼마를 쓰셨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2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우리 아들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 긁었어요. 시어머니가 털털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남편이 2억 빚을 진 거네요? 그런데 곧 상속받으면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상속은 없어요. 이 모든 게 사기였거든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엄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 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간남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확인됐는데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적발됐어요. 김 팀장의 보고에 새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계좌 동결 조치도 내려졌고 출국 금지도 걸렸어요. 그럼 저도,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새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법정에서 변명하세요.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 내가 너무 못됐구나. 너를 그렇게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는 하겠지만 책임은 져야겠죠. 책임이라니? 7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안에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팀장이 다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래 연회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사라져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 팀장의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다고요? 네, 지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시면 돼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건 시어머니가 생각하셔야 할 문제예요. 엄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내려가서 설명드릴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정확히 말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내려가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아래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엄마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새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전 남편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아들아.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전 남편이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호텔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연회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센트럴 호텔 고객 여러분께 공식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회장입니다. 엄마가 무대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 시어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의 공식 상속 구조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글로벌 호텔 그룹 공식 상속 구조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와 달리 저희 그룹의 유일한 직계 상속자는 제 딸 한 명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신부분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한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결혼하신 신부분은
저희 가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엄마의 말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객들이 당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전 남편이 새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새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 그룹의 진짜 상속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무대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분은 신랑의 전 부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저기 서 있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에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센트럴 호텔 회장의 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서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호텔의 상속자였습니다.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뭘 버렸는지 이제 알겠지? 제가 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들을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배경 없는 며느리, 부모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바로 여기 호텔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떻게 상속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정말 못된 시어머니네요. 눈이 삐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무슨 발표죠?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오늘 결혼하신 신부분과 그 동조자는 국제금융 사기범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기범이라고요? 네,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새며느리가 무대 아래로 도망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지금 경찰이 오는 중입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지금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를 버린 건 변명할 수 없죠.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새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도 몰랐다고요. 새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혼식 처음 봐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시어머니가 너무 못됐어요. 하객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연회장에는 시댁 식구들만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어떡하지? 빚은 어떻게 갚아? 어머니가 만든 일이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전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도 속은 거잖아. 시누이가 오빠를 감쌌습니다. 속았다고 해서 변명이 되나요?
저를 그렇게 대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제 언니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갈까? 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사람들은 상속자를 구박한 시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저는 아버지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딸이 인사드려요. 제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영수야,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지켜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엄마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시지. 아마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시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팀장한테 들어보니 상황이 좋지 않더구나. 엄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잃었대.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 혼자서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응. 아들하고 딸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 빚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됐다고 하네. 엄마의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안쓰럽네요. 착한 마음은 좋지만 자업자득이야.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빚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더라.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 많이 힘들겠네요. 그래도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팀장님.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 분이 호텔에 찾아오셨는데 아가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김 팀장의 말에 저는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 아버지 성묘 중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시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만날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많이 초라해 보이세요. 옷도 낡고 많이 말랐더라고요. 김 팀장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엄마,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이제 진짜로 끝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만나보자. 팀장님, 1시간 후에 호텔로 갈게요.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께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요. 1시간 후, 저는 엄마와 함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비싼 옷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많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과하려고 왔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몇 번 사과하셨잖아요.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충격을 받아서 한 말이었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걸 진심으로 후회해. 후회하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물건들이야. 우리가 내다 버렸던 것들. 저는 봉투를 받아보니 제가 아끼던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진짜 상속자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야. 그제야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 맞아요. 정말 어리석으셨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친척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저는 봉투를 다시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받아줘. 부탁이야. 왜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다시 받았습니다. 고마워. 시어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앞으로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가요? 너는 행복하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세요. 응, 그럴게. 너 건강하게 잘 살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 없어? 엄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공식적으로 호텔 그룹의 이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김 팀장이 제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가씨, 상간녀와 상간남 소식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지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잡힐 수 있을까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잡히겠네요. 네, 그리고 전 남편분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팀장의 말에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갚았네요. 성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하신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호텔 최상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엄마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아버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함께 지낼 수 있죠? 당연하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책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가씨, 상간녀와 상간남이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정말이요? 네, 필리핀에서 또 다른 사기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난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고 앞으로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저는 호텔 최상층 회장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풍경은 몇 달 전과 똑같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시간들과 엄마의 사랑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채 오직 배경과 재산으로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보석 같은 며느리를 내치고 가짜 다이아몬드에 속아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마음의 힘,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7년간의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진심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